이 방송이 들린다면 지금 당신은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밤의 고속도로 위, 라디오 불빛 하나만이 남은 차 안에서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소문이라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경찰 보고서와 교통 관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유로 위의 귀신. 오늘의 기록은 그 목격담이 아니라 그날 직접 그 길을 달렸던 사람의 블랙박스입니다. 밤의 서사. 11번째 기록 운전기. 1막. 그날 창문에 손자국이 남았다. 시작합니다. 자유로를 달려본 적 있나요? 서울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밤엔 특히 조용합니다. 가로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차창 밖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도 사람도 불빛도 없죠.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닌 창문 너머에서 나는 사람의 호흡. 그건 1999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서울 외곽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도로는 얼어 있었고 차 안은 히터 냄새로 가득했죠. 시간은 새벽 1시 40분. 라디오에선 광고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내 차에 달라붙듯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고 올리면 똑같이 따라오더군요. 라이트는 켜져 있는데 번호판은 안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너무 낮게 깔려 있었죠. 마치 사람의 눈높이만큼. 잠시 후 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뒤를 봤지만 차는 사라졌어요. 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탁! 유리에 뭔가가 닿는 소리였어요. 차를 세우고 보니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손가락만. 마치 손이 녹아내린 듯 길게 늘어진 모양이었죠. 차 안에 혼자 있는데 등 뒤로 누군가가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트가 미세하게 눌렸어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혹시 그게 보일까봐. 도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로등은 하나씩 꺼져가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죠. 조수석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였어요. 조수석 문 바로 옆 유리 바깥으로 흰색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옷자락 같았습니다. 하얗고 길게 늘어진 천 조각. 바람결에 펄럭였는데 문제는 그 천이 사람의 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얀 팔, 얼굴이 없는 사람, 눈 대신 새까만 구멍 2개. 그게 차 옆을 뛰고 있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 그림자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 눈은 없고 입만 있었습니다. 입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뭔가를 말했습니다. 같이 가줘요. 입모양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고 유리창 밖으로 그 얼굴이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속도를 올릴수록 그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몇 분 후 백미러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세차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거 손님 차에 붙은 건데 닦을까요? 유리창 위엔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손가락짜리. 붉은색이었어요. 경찰은 그걸 보고 말했죠. 이 흔적 어제 자유로 사고 차량에도 있었어요. 그날 자유로에선 차량 2대가 동시에 추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즉사. 그리고 두 차량 모두 조수석 창문에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내부 보고서엔 비슷한 사고가 이미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죠. 밤 1시에서 3시 사이 자유로 27km 구간. 한 자리에 남은 세 손가락 자국. 사람들은 그걸 자유로 귀신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처음 사고를 당한 여성, 신모 씨. 사고 당시엔 혼자 타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고 블랙박스엔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옷,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손끝만 보이는 사람. 신모 씨의 유족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근, 두근, 쉿. 아기 울음 같기도 하고 엔진 떨림 같기도 한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날 때마다 차 유리엔 손자국이 남았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그 길 위에 있다고.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녀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에 맞춰 그 도로 위를 따라 창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조수석을 향해 그날 이후로 그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국이 움직였다고. 닦아도 지워도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다시 생겨 있었다고.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흔적은 바깥쪽이 아니라 유리 안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택시기사였습니다. 새벽 3시. 비가 내리던 자유로 그는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긴 머리,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파주 쪽이요. 그 한마디뿐이었죠. 택시는 천천히 안개 속을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선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미터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백미러 속 손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쯤 가신다고 하셨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뒷좌석 시트가 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수석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 위로 세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쓱, 쓱. 물 흐르듯 안쪽에서부터. 그건 마치 손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택시는 급하게 멈췄고 기사는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블랙박스엔 차 문이 열리지 않게 잡고 있는 하얀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목도 팔도 없이 손만. 그게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 머리카락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택시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그 여자는 아직 걷고 있습니다. 이후 그 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이어졌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엔 공통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옆으로 하얀 실루엣이 달리고 있는 모습. 속도는 시속 100km. 그런데 그 실루엣은 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선 그 존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톡톡. 리듬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 두근두근. 한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어요. 그는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12분까지만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12분 47초 마지막 프레임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걷고 있다. 몇 주 후 자유로 18번 출구 근처에서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유리창엔 세 손가락 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사선으로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기어오른 것처럼. 차 안엔 아이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 오리 인형. 그 인형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엔진은 꺼졌는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1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화면 한쪽에 흰 그림자 하나가 반사되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건 카메라 플래시일 거야.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그 그림자가 운전석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깨지기 전 한 문장이 남았죠.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후에 경찰은 사고 구간 인근 CCTV를 공개했습니다. 새벽 2시 13분. 비 오는 밤 도로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옷, 긴 머리, 정확히 자유로 27km 지점. 그 여자는 아무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후의 영상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서버가 고장났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 그 구간의 모든 CCTV가 똑같은 오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밤 2시 13분 모든 화면이 검게 번지며 멈췄습니다. 그 시간 자유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구간 도로 보수팀이 발견한 건 도로 중앙선에 찍힌 손자국 3개였습니다. 페인트 위로 찍혀 있었고 사람 손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길이는 짧았지만 손가락 끝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불빛처럼. 그 이후로 자유로에선 새로운 소문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는 걷지 않는다. 이젠 달린다. 새벽 3시가 되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흰 손자국이 찍히고 잠시 후엔 그 손자국이 안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그 순간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걷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걷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이어진 지 3개월째 되던 해, 국과수 조사관 2명이 자유로 27km 구간을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온도가 영하 11도. 도로 위엔 안개가 깔려 있었죠. 그들은 마지막 블랙박스를 회수하기 위해 버려진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차 키가 없는데 전원이 살아있어.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계기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시보드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같은 끊긴 줄 알았던 신호음. 하지만 이건 병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차의 심장이 뛰고 있던 소리였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창문에 손을 대려던 순간 손자국이 안에서 찍혔습니다. 그의 손보다 먼저 유리 안쪽에서 세 손가락이 밀어냈습니다. 봤어요? 그가 묻자 다른 조사관은 이미 차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유리 안에 여자의 얼굴이 생겨났습니다. 형체도 살도 없이 유리결 사이에서 피어나는 얼굴의 윤곽.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이 분명하게 움직였죠. 뒤. 보세요.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점점 축축해졌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였습니다. 피가 차 문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의 엔진이 꺼져 있었는데 내부 계기판의 바늘이 흔들렸습니다. RPM이 천천히 올라갔죠. 1000, 2000, 4000.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대시보드에 깔린 피가 천천히 말라가더니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타고 있다. 그날 이후 자유로에서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앞차에 사람이 있어요. 조수석에 누가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차량엔 운전자 혼자였습니다. CCTV에는 없어야 할 한 사람분의 실루엣이 모든 차량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선 그 실루엣이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입만 웃었죠. 눈은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피가 거꾸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에 사람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 여자가 서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로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그대로 정지해 있었고 운전자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죽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고 계기판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조수석 문을 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조수석 시트 위엔 젖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구간의 CCTV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원도 통신도 모두 끊겼죠. 하지만 한 개의 카메라만은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새벽 2시 13분. 화면엔 도로 위를 걷는 하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닿는 사람의 형태 같았습니다. 그 점은 점점 커졌습니다. 렌즈를 향해 다가왔죠.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마지막 프레임엔 조수석 창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엔 안에서 찍힌 손자국 3개. 이번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슥, 슥.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유리를 긁고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를 귀신 도로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라 도로가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수백 대의 타이어 자국, 그 위에 덮인 피와 불빛, 그리고 그 아래에 묻힌 목소리들. 그 소리들은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깨어납니다. 그 시각 자유로 전체가 심장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 두근, 두근. 한 운전자는 마지막 통화를 남겼습니다. 지금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의 차는 다음 날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조수석에 사람의 옷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옷 안쪽은 젖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도 아니었습니다. 온도계가 녹아내릴 만큼 뜨거운 물기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온 것처럼. 그날 이후 그 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던 인부들이 말했습니다. 땅을 파면 바퀴자국 밑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피 같은 물이에요. 한 인부는 삽을 멈추고 손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누가 브레이크 밟아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구간은 재포장 완료로 보고되었지만 누구도 그 위를 달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3분. 라디오에선 여전히 교통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자유로 27km 구간 도로 통제는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은 정상 주행 중입니다. 그 안내 멘트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조수석 문 닫아야 돼요. 그날 이후 그 도로는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그 길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하더군요. 어떤 구간에서는 조수석 미러가 흔들린대요. 운전자는 혼자입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라디오에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요.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도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온기. 그 기억이 아직 식지 않았을 뿐입니다. 새벽 2시 13분. 자유로를 달리는 모든 차의 창문엔 손자국이 하나 찍힙니다. 누군가 그 위로 손을 포개면 그제야 그 손자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생겨 있습니다. 나레이션 숨을 고르며 낮고 서늘하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지금 혹시 차 아닌가요? 창문에 무언가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직도 당신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 잠시 정적 라디오 끊기듯 미세한 공백 후 이어짐. 밤의 서사는 실제 제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실화형 괴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신이 들은 목소리, 그건 어쩌면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밤의 서사는 매일 밤 10시 당신의 이어폰 속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톤이 살짝 올라가며 안내 멘트처럼 마무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밤의 서사의 다음 괴담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다음 기록을 도로 위로 불러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길 어딘가에서 그 여자는 걷고 있습니다.